여행은 언제나 떠나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내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향한다는 것은 일상을 벗어나 휴식을 주고 다음으로 향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숙소인데요. 호텔, 모텔, 리조트 등 다양한 숙소들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물론 가격이 중요할 경우 가장 싼 곳으로 예약하면 그만이지만 내 여정의 퀄리티를 위해 더욱 알찬 여행을 위해 숙소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숙소를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은 숙박업소들의 기원과 그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텔은 가장 친숙한 형태의 숙소 중 하나입니다. 어디를 가든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숙소 형태인데요. 한국에서 사랑, 그리고 값싸고 가벼운 이미지로만 정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텔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지금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모텔의 기원이 된 미국에서는 차량 여행자용 숙소로 주로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하며 차를 가진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모터리스트 호텔인데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데 길면 며칠이 걸리는 미국에서는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모텔의 기원을 살펴보면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시대에는 주막과 여각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 항구에 들어선 상인들의 숙박시설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객주라고 해서 한양과 지방 도시들에 들어선 숙박시설도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여각과 객주의 차이는 항구들에 들어선 대규모 숙박시설이 여각이고 한양을 비롯한 내륙 지방에 설치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이 객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후에 여관이라는 이름으로 숙박시설을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모텔 문화가 한국에 유입되면서 주차장을 갖춘 형태의 여관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신축 여관들은 모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모텔은 주로 목이 좋은 곳에 입지하여 주차까지 가능한 시내 복합 위락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모텔은 여관의 직계에 가까운 편이며 관계법상으로도 여전히 여관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란한 조명을 두르고 있는 모텔들은 그저 숙박시설을 넘어 PC방 수준의 고스펙 컴퓨터를 구비하고 월풀 욕조, 파티용 부대시설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호텔의 역사를 살펴보면 단순 숙박의 목적보다는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19세기에 증기선이 발명되면서 글로벌 사업이 늘어났고 이들이 사업을 위해 지역을 이동하면서 숙박과 함께 운동이나 식사도 할 수 있어야 했고 세미나와 연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호텔 등급은 식사, 부대시설, 회의장의 유무 등으로 등급이 구별되는데요. 호텔의 등급은 등급에 따라 최하 1성급에서 최상 5성급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1성급의 경우 조식이 제공되는 모텔 정도로 보면 되고 2성급은 식사시설이 추가된 호텔입니다. 3성급은 정규 레스토랑이 존재하고 로비와 라운지 시설이 갖추어진 호텔이며 4성급은 2개 이상의 정규 레스토랑이 존재하고 비즈니스 센터, 연회장, 국제회의장이 있으며 12시간 룸서비스가 존재하고 카지노, 피트니스 센터 등의 기타 편의시설이 존재하는 호텔입니다. 5성급의 경우 대형 연회장이 존재하고 3개 이상의 정규 레스토랑이 존재하며 24시간 룸서비스가 제공되고 카지노, 피트니스 센터 등 편의시설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4성급 이상의 호텔을 제외하면 일반 관광 호텔은 시설면에서 좀 괜찮은 모텔에 비해 별로 나을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화나 TV에서 보던 그럴싸한 호텔들은 대부분 4성급 이상이죠. 하지만 낮에는 대시를 돌리고 심야에만 숙박을 받는 모텔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호텔은 대시를 받지 않으므로 오후 편리한 시간대에 체크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모텔보다는 깔끔하고 차분한 분위기이며 호사스러움을 버리고 순수하게 숙박을 목적으로 한다면 중저가 호텔도 가격 대비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객실의 순서로는 가장 낮은 등급부터 게스트, 스탠더드, 슈페리어, 디럭스, 프리미어룸, 스위트룸이 있는데요. 스위트는 달달하다의 스위트가 아닌 정장을 의미하는 스위트입니다. 위아래가 세트인 정장처럼 객실과 거실이 같이 붙어있는 객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리조트의 기원은 로마,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리조트는 일부 특권계층이 향유하는 온욕탕을 중심으로 교양과 사교의 장으로 이용되었는데요. 1950년대
하얏트나 홀리데이 같은 특수성에서 벗어난 일반 대중들도 이용이 가능한 리조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리조트는 여가시설과 숙박시설을 함께 갖춘 체류형 휴양시설, 휴양지라고도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소득 증가로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숙박 수요와 여가 수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리조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숙박과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호텔, 모텔과는 달리 여가를 중점에 두기 때문에 주로 도심 생활권과는 떨어진 바다 근처나 산 근처와 같은 자연 속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과 문화적 분위기를 취하거나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여행이라는 목적이랑 가장 부합하는 숙소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가시설과 숙박시설을 합친 만큼 타 숙박시설보다 시설이 풍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큰 부대시설 하나만 끼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스키장, 골프장,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큼직한 부대시설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대형 리조트들도 있습니다. 리조트의 주력 숙박업 형태는 콘도미니엄입니다. 정식 명칭은 휴양 콘도미니엄이며 줄여서 콘도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단지 내에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대지가 폭 12m 이상의 도로에서 4m 이상 연접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취사 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이 호텔과 가장 큰 차이점이며 같은 단지 내에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펜션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부분의 콘도미니엄은 리조트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조트의 주요 시설로는 스키장, 골프장, 바닷가나 해변에 위치해 있는 리조트는 해수욕장 자체가 곧 부대시설이며 워터파크,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테마파크, 카지노, 그리고 기업 단위의 단체 고객을 받기 위해 세미나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락실, 노래방, 영화관, 유아 전용시설, 스파, VIP 라운지 등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숙소들의 형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쓰임새도, 목적도 다른 수많은 숙박시설이 있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나 자신을 위해 여정에 딱 맞는 숙소를 잘 선택해야겠죠. 아직 그 바이러스로 인해 답답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잘 이겨내고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그날이 얼른 다시 오길 소망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재밌다. 지금까지 알더재미였습니다.